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TV, 황심TV입니다. 오늘도 황 박사님 나와주셨고요. 네. 황상민 박사님 네,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노예를 구하고 있는, 사랑의 노예를 구하고 있는 둘리씨. 네,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머큐리입니다. 네. 그냥 머큐리가 어디 있어요? 전 노예 안 구해요. 그냥 머큐리입니다. 네. 오늘 사연을 좀 네, 읽어보시죠. 먼저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황 박사님. 저에게 황 박사님과 우리 대통령 문재인, 아니, 인이는 저의 아이돌 스타입니다. 얼마 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친구들을 만나 썰을 신나게 풀 때였습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니 타임이 되었어요. 저는 우리 이니와 이니 정신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이니의 취임사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표현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친구들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말은 참 듣기 좋긴 한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이 말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기회가 평등하려면 그 과정은 공정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인간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기회가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 자체로 불평등한 것이 기회인데 어떻게 그것을 평등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기회가 평등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로또와 같이 임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정말 그것을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단지 현재 우리가 평등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또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다는 현실 진단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마치 기회를 평등해야 하고 과정을 공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선언적이고 당위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아. 그분은 이 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생각해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 오잉? 박사님, 친구의 날카로운 지적을 들으니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평등, 공정,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사님께서는 평소에 단어 하나도 아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한 의미로 쓰신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박사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 약자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게 평등 아닌가요? 그리고 어떤 선발이든 권력이나 외부인의 개입이 없는 것이 공정 아닌가요? 그런데 정의는 정말 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이니가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적폐청산을 하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렴풋하지만 전두환 시절의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와 어떻게 다른가요? 공정하게 경쟁하되 경쟁할 수 없는 사람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반칙이 통하지 않고 노력과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는 수긍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자유가 창의가 최대한 존중되지만 과도한 빈부격차는 줄여가는 나라.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나라.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나라의 모습이자 이니가 이야기한 나라입니다. 이런 우리 이니 정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박사님 제발 설명해 주세요. 이런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인이는 정말 국민들이 열망하는 정치를 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맞죠? 북한의 김정은 잘 되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평화를 내세우는 것 분명 아니죠? 네, 참. 어려워요, 사연이. 일단은 그 이니가 말한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네.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분 사연 보내주신 친구가 참 잘 말했네요. 기회가 평등하려면 그 과정은 공정할 수 없는 거 아닐까? 왜요? 기회가 평등하려면 평등한다고 이야기할 때 사연 주신 분은 그랬잖아요. 약자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게 평등 아닌가요? 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이럴 때 약자라는 거는 약자가 있으면 강자가 있다라는 소위 말해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용하면서 평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항상 모든 인간은 마치 피해자와 가해자로 구분하는 듯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취약계층, 뭐 네. 장애인이라던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약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에 있어 약자예요?
신체적으로 약자일 수도 있는 거고 경제적으로 약자일 그렇죠. 수도 있는 거고.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평등이라는 게 대체 뭔지. 바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약자가 일반인들과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게 평등 아닌가요? 이 질문 자체가 평등에 대한 이해를 진짜 잘못한 거예요. 그걸 영어로 기회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면 equal opportun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럴 때 정확하게 대학에서 입시에서의 equal opportunity라는 거를 어떻게 미국에서는 하는가? 걔네들은 그거를 평등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equal opportunity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 대표하지 않은 입장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대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대표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 서울대가 웃기는 농어촌 지역균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다 도시 지역에서 성장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도시를 대표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충분히 잘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농어촌 지역은 결핍된 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을 10% 정도 선발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국회의원이 지역을 대표하듯이 그 사고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거기서 이제 실제로 하버드 같은 경우 포머티브 액션으로 들어왔으면 대개는 이제 유색인종이고 특히는 흑인들이죠. 흑인은 미국 인구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느냐 하면 거의 15% 내지 20%를 차지할 거예요.